96세 미국 의사가 말하는 등산보다 좋은 장수 습관 8가지. 도입 후 한겨울 이른 아침 96세의 현역 미국인 의사가 강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총명합니다. 청중은 놀라움과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누구나 속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저 나이까지 저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무대에 선 그는 미소 지으며 뜻밖의 한마디를 건넵니다. 제발 등산만 하지 마세요. 등산이라니? 많은 사람들에게 등산은 최고의 운동이자 건강 비결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 노의사는 등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술렁이는 관중을 향해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장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큰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운동을 하거나 엄격한 식단을 지켜야만 장수할 수 있다고 여기죠. 하지만 이 96세 의사는 오히려 일상에서 실천하는 자잘하지만 강력한 8가지 습관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엄청난 운동도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지만 효과는 등산 수십 번보다 더 크다는 비결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습관들은 최신 연구에서도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말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와 세계 장수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 8가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0년 이상 더 산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8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습관이 왜 중요한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 근력 운동으로 근육 유지하기. 근육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다. 이 96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아령을 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인데 근육이 줄면 일상 활동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고령 환자들을 지켜보면 근력이 약해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분들은 건강 회복도 느리고 생활력도 떨어지는 반면 근육이 탄탄한 분들은 병마를 이겨내는 힘이 다릅니다. 이 노의사는 젊은 시절부터 환자들에게 오래 살고 싶다면 근력을 키워라라고 조언해왔습니다. 과학적 근거 역시 명확합니다.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1만여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사람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훨씬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등에 더해 근력 운동까지 병행하면 사망률, 감소 효과가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뼈를 강화하고 혈당 대사를 개선하며 심지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막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핵심이라는 게 의학계의 최신 견해입니다. 우리가 악력기로 재보는 손악력 악력만 봐도 그 사람의 전신 건강과 수명을 가늠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손악력이 약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근력이 전신 건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헬스장 운동만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의사는 일화로 한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이 약해져 걷기도 불편해졌지만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을 하루에 30회씩 꾸준히 하도록 했더니 몇 달 후 걸음걸이가 몰라보게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면 기적을 만든다. 는 게 그의 말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일본의 한 105세 의사장수로 유명한 히노하라 박사는 평생 계단을 이용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오른다. 그게 내 하체 근력 운동이다. 라고 했죠. 실제로 이 의사는 100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다리로 병원 계단을 오르내리며 환자를 돌봤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훌륭한 근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사례 모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유지가 필수이며 이를 위한 근력 운동은 장수의 토대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도 지금 시작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은 나이를 배신하지 않는 정직한 지표입니다. 이 노의사는 근육을 내 편으로 만들면 90세가 넘어도 청년처럼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천 방법 일상 속에서 근력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 다음을 실천해보세요. 작은 근력 운동부터 시작 팔굽혀펴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특별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골라 하루 510분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쉬운 동작으로 시작합니다. 주 2회 이상 규칙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근력 운동 시간을 정해두세요.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같이 특정 요일,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근력 운동 데이를 만들어 지키십시오. 생활 속 근력 강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버스 정류장에서 발꿈치 들었다 놓기 등 일상적인 동작도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장 보러 갈 때 조금 무거운 물건을 직접 들고 오는 것도 팔 근력 운동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강도 늘리기 근력이 붙으면 조금씩 무게나 반복 횟수를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생수통이나 가벼운 아령을 활용해 근력 자극을 강화합니다. 단, 무리한 중량은 부상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합니다. 안전과 스트레칭 운동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어주세요. 나이가 많다면 의사의 조언을 구해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쉬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력 운동은 하루아침에 슈워저네이거 같은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1년 5년 꾸준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80세, 90세에 가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오늘 당장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나 실천해보세요. 그것이 앞으로 수십 년의 활력을 결정짓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2. 짧은 시간이라도 고강도 움직이기. 두 번째 습관은 짧은 시간에 숨가쁜 움직임입니다. 하루 종일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96세 의사는 오히려 하루 24시간 중 딱 1분만 숨이 찰 정도로 몸을 움직여보라고 권합니다. 얼핏 들으면 1분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최신 연구를 보면 그 효과가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놓칠까봐 전력 질주한 1분, 깜빡한 약속에 늦어 헐레벌떡 뛰는 2분. 이런 일상 속 짧은 격한 움직임들이 쌓이면 수명에 큰 이득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주 시드니대의 연구팀이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 중년 2만 5천 명을 7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하루에 12분짜리 짧은 격렬 활동을 3회 정도 한 사람들은 그런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40%나 낮았던 것입니다. 불과 하루 3분의 숨가쁜 움직임이 생사를 가른 셈이죠. 연구진은 이를 생활 속 고강도 운동 VILPA라고 이름 붙였는데 짧아도 강도가 높으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대사 기능을 확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96세 의사는 젊은 시절 바쁜 일정 탓에 따로 운동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대신 병원 복도를 이동할 때 일부러 속보로 걷거나 계단을 뛰어오르는 식으로 틈틈이 몸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엔 5분 정도 동료들과 병원 주변을 빠르게 산책했고 진료실에서는 환자 사이에 앉아있을 틈이 나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운동은 길게 못하면 아예 안 한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1분, 2분을 잘 활용하면 그게 모여서 30분 운동 이상의 혜택을 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뛰어놀 때를 떠올려보세요. 아이들은 운동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술래잡기 하며 1분간 전력 질주하고 숨바꼭질하다가 또 펄쩍 뛰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짧게 격렬히 움직이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느긋한 움직임만 하게 되지만 몸은 여전히 가끔은 심장이 쿵쿵 뛸 정도로 움직여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폐 시스템은 그렇게 단련될 때 더 건강해지고 혈관은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짧게라도 심장이 빨리 뛰면 혈액순환이 확 좋아지면서 혈관 내 노폐물 제거, 인슐린 감수성 개선 등 여러 이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등산처럼 몇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매일 등산을 못 가는 날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1분이라도 제자리 뛰기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노이사는 웃으며 이런 팁도 줍니다. 손자들과 놀 때 일부러 잡아보라며 1분 정도 도망칩니다. 손자들은 깔깔 웃고 저는 운동이 되고 일석이조죠. 실제로 손주들과 숨바꼭질, 강아지와 공놀이 같은 놀이형 운동이 어르신들의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에게 하루에 누적 10분 이하의 짧은 활동이라도 고강도로 하게 했더니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체력과 혈압 개선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 못한다는 말은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딱 1분이면 되니까요. 실천 방법 일상 속에서 짧은 고강도 움직임을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단과 먼 주차장 활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되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올라보세요. 또는 일부러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거나 내려서 빠른 걸음이나 가벼운 달리기로 이동합니다. 출근 시 건물 입구까지 살짝 뛰어가는 것도 심박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1분 운동 루틴 만들기 집에서 TV 광고가 나오는 1분 동안 제자리 뛰기.
팔 벌려 뛰기 점핑잭 등을 해보세요. 또는 알람을 맞춰두고 하루 3번, 1분씩 스쿼트 연속 20회 등의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단 60초의 전력 운동이 하루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생활 동작 가속화 청소기 밀 때 평소보다 빠르게 밀고 당기기, 걸레질을 전력으로 하기 등 집안일도 작은 전신 운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팔힘을 쓰지 않고 폴짝 일어서거나 설거지 후 남는 시간에 부엌에서 제자리 런지 동작을 10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놀이처럼 즐기기 음악에 맞춰 12곡 신나게 춤추기 노래 한 곡이 3분 내외라 상당한 운동량입니다. 아이나 반려동물과 전력으로 놀아주기 등 재미있는 활동으로 숨이 찰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순간을 만드세요. 포인트는 하루에 3번, 12분 숨차게 움직이기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등산 다닌 것 못지않게 심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 잠시 일어서서 1분만 제자리 뛰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쌓은 1분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3. 오래 앉아있지 않고 자주 몸 움직이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자는 현대인의 흡연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 96세 의사는 젊은 시절 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1시간 넘게 앉아있으면 꼭 일어나서 5분이라도 걸어야 직성이 풀렸지요. 라고 회고합니다. 그는 등산 같은 거창한 운동보다 하루 종일 틈틈이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의 위험성은 과학 연구로도 잘 뒷받침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지내는 사람은 4시간 이하로 앉는 사람에 비해 심장병, 당뇨, 조기 사망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면 그 유해한 영향이 별도로 누적된다는 결과도 있죠. 예컨대 주말마다 등산하고 평일에도 저녁에 1시간씩 운동하더라도 직장에서 8시간 꼼짝 않고 앉아있으면 활동하는 운동시간 외에 8시간은 건강에 해로운 시간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규칙적으로 움직여줘야 혈액순환과 대사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래 고정되면 작은 혈전이 생기거나 근육이 굳어서 만성 통증, 인슐린 저항성 등이 생겨납니다. 이 노의사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연구를 해야 했던 시절 타이머를 50분에 맞춰놓고 올리면 일어서서 병원 복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도 종종 선생님은 진찰 중에도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오시네요 하고 웃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는 환자에게도 조언했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 광고 시간이면 꼭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식탁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식사 후 바로 가볍게라도 걸으세요. 이렇듯 생활 속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운동이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과 관절이 유지됩니다. 세계적으로 장수자들이 많은 지역 블루존의 생활 방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하루 종일 몸을 많이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텃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직접 하며 짬날 때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주변을 산책합니다. 이탈리아 산간 지역의 장수촌 노인들도 양치나 가벼운 농사일 등으로 하루에 수시로 몸을 쓰는 활동을 하고 동네를 자주 오르내리며 걸어다닙니다. 특별히 운동 시간을 갖는 건 아니지만 앉아서 노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반면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 10시간 가까이를 의자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퇴근 후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죠.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등산이나 헬스 1시간으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매 306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서고 움직여주길 요구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1시간마다 5분씩 가볍게 걷도록 했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당과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업무 피로도도 줄었다고 합니다. 즉, 자주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입니다. 이 96세 의사는 지금도 앉아있을 때 허벅지 아래에 작은 쿠션을 끼워두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함을 느껴 일부러 자주 일어나 움직이려는 장치죠. 덕분에 하루에도 수십 번 자리를 옮겨 걷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무조건 1시간에 한 번 일어나라는 알람을 휴대폰에 설정해 두었다고 하네요. 작은 실천이지만 90대의 나이에도 하체 근력이 남아있고 걸음걸이가 탄탄한 데에는 이런 습관의 힘이 컸을 것입니다. 실천 방법: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생활에 변화를 주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앉은 지 1시간마다 일어서기.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하세요. 매 1시간마다 5분간 움직인다. 알람을 맞춰두거나 스마트워치의 이동 알림 기능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일어나서는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통화 시간에 걷기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자리에 앉아 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다니며 통화하세요. 몇 분의 통화 시간 동안 방이나 사무실 주변을 걸으면 다리도 풀리고 칼로리도 소모됩니다. 서서 이야기하면 생각도 더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가능하다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해 보세요. 서서 일하면 다리 근육을 계속 쓰게 되어 건강에 좋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서 있기 힘들다면 30분 앉고 30분 서는 식으로 번갈아 시도해 보세요. 의식적인 자투리 운동 프린터가 돌아가는 동안 스쿼트 5회, 물 끓는 동안 부엌에서 런지 5회 등 틈새 시간 스트레칭이나 근력 동작을 생활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분 동안에도 까치발 들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TV 볼 때 습관 TV를 오래 볼 때는 매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방안을 한 바퀴 돌거나 간단한 체조를 합니다.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한 에피소드 끝날 때 잠시 멈추고 몸을 쭉 펴고 걷기 등을 실행하세요. 앉을 때 자세 교정 편한 소파보다 다소 딱딱한 의자를 사용하면 오래 앉아있기 불편해져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등받이 없이 앉아 허리를 세우고 앉으면 몸이 피로해지기 전에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이런 작은 환경 설정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앉아있는 시간을 쪼개기입니다. 이 시간 내내 앉아있지 말고 30분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움직이면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듣고 있는 지금도 혹시 오래 앉아 계셨다면 일어서서 어깨를 한번 돌리고 허리를 펴보세요. 그런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바로 등산 1시간보다 귀한 장수 비결입니다. 4. 절제된 식사와 간헐적 단식.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병원 갈 일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지요. 이 96세 의사도 절제된 식사야말로 건강 수명의 핵심이라 거듭 강조합니다. 많이 먹는 문화가 우리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항상 배가 약간 모자란 듯 식사를 마쳤고 과식을 피했습니다. 주변 의사들이 살이 안 찌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젊을 때부터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다고 농담 삼아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현대의학 연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다한 칼로리 섭취는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반대로 칼로리를 적당히 제한하면 여러 생물 중에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쥐, 원숭이 등의 실험에서 먹이를 2030% 줄여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인간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했는데 최근 이루어진 임상시험에서 건강한 성인들이 평소 섭취량보다 25% 적게 먹도록 2년간 실천한 결과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지표가 관찰되었습니다. 세포 노화의 시계라 불리는 DNA 메틸화 패턴과 관련된 분석에서 칼로리 제한을 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약 23% 놓쳐졌고 이는 사망 위험 1015% 감소에 해당하는 효과였습니다. 이는 마치 담배를 끊는 것에 버금가는 수명 연장 효과로 비견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덜 먹는 것 자체가 항노화라는 놀라운 증거인 셈입니다. 이 96세 의사는 식단 면에서도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선 육류 위주의 식사를 피하고 채소, 생선, 견과류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타서 우유와 함께 마시고 과일을 조금 먹는 것으로 식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심은 가볍게, 바쁠 때는 아예 걸을 때도 있었는데 본인은 일에 몰두하면 배고픈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녁은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야채와 생선 위주로 소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적당한 양의 살코기도 섭취했지만 과하게 먹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식습관은 지중해식 식단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등을 주로 하고 붉은 고기와 설탕은 적게 섭취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병과 암을 줄이고 수명을 늘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간헐적 단식의 효과입니다. 이 의사는 특별히 의식적으로 단식을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아침에 늦게 먹고 저녁은 일찍 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현대에 와서 168 단식 하루 16시간 공복 유직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밤 시간에 충분한 공복을 유지하면 몸에서 자가포식 오토파지 작용이 활발해져 손상세포를 청소하고 재생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2016년 노벨상을 받은 오토파지 연구는 일정 기간 굶었을 때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과 손상 부위를 분해하여 에너지로 쓰는 과정을 밝히며 이러한 작용이 노화와 질병을 억제하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그리고 식사를 거른 동안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늙은 세포를 처분하는데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면 이 유익한 청소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몇 시간은 반드시 공복 상태로 보내야 몸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세계의 장수 지역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소식을 합니다. 오키나와의 할머니들은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다는 하라하치부의 전통을 지키고, 지중해 연안의 장수인들은 빵 한 조각과 올리브, 치즈 약간으로 식사를 때우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넘게 산 한 할머니는 나는 아직도 아이들 밥그릇만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과하지 않은 섭취야말로 장수의 기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문화권에서 겹쳐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이 96세 의사는 배고픔을 친구로 삼아라라는 멋진 조언도 남깁니다. 우리는 배가 조금만 고프면 참지 못하고 간식을 찾기 쉬운데, 가끔 그 허기짐을 느끼며 지내는 것이 오히려 몸에는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 자신도 가끔 점심을 거른 날이면 오후에 약간 배가 고팠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일에 집중하면 그 허기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도 폭식하지 않고 가볍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장을 혹사하지 않고 휴식을 주니 소화기관이 건강했고 노년에도 큰 질병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 식습관을 개선하여 소식과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식하지 않는 습관: 식사 때 배부르다 느끼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천천히 먹다 보면 포만감 신호가 늦게 오니 평소보다 20% 적게 덜어먹고, 더 먹고 싶으면 10분 기다려보세요. 곧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양이 적어도 점차 위가 적응해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 시도: 하루 24시간 중 14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을 오후 6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은 1011시쯤 먹으면 자연스럽게 16시간 공복이 됩니다. 야식을 끊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동안 물, 허브티 등은 충분히 섭취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벼운 단식: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주 1회 1824시간 단식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먹고 다음날 저녁까지 굶는 방식입니다. 부담된다면 아침 마이너스 점심만 건너뛰고 저녁은 먹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단식 중에는 수분과 전해질 소금, 조금 탄 물 등을 보충하고 무리한 활동은 피합니다. 식단 구성 바꾸기: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 빵, 과자, 설탕을 줄이고 대신 통곡물, 채소, 콩, 견과류 등 섬유질 많은 음식으로 포만감을 주면 칼로리는 줄이면서 영양은 채울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 사용: 그릇이나 접시 크기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덜 담게 됩니다. 시각적 포만감을 위해 작은 그릇에 먹을 만큼만 담아내고 빈 그릇이 되면 식사를 끝내세요. 간식 줄이기: 식후 디저트나 밤늦은 간식 습관을 바꿔보세요. 식사 사이 공복 시간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간식을 줄입니다. 꼭 배고플 때는 견과류 한 줌, 방울토마토 몇 개 등으로 속만 달랠 정도로만 섭취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기: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고 식사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끌면 포만 중추가 빨리 자극되어 과식을 예방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일은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는 변화를 느끼면 점차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게 먹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하세요. 과식을 피하고 때때로 공복을 즐기는 습관, 등산만큼이나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5. 철저한 구강관리, 특히 치실 사용. 5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구강 건강관리, 그 중에서도 치실 사용입니다. 이를 튼튼하게 관리하면 온몸이 건강해진다. 96세 의사가 강조한 말입니다. 그는 치과의사는 아니지만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치아 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건강도 좋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90세가 넘도록 자기 치아를 거의 그대로 보유한 분들은 대개 신체 건강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입속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의 통로이며 수많은 세균이 서식합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잇몸에 만성 염증, 치주염이 생기기 쉬운데 이 잇몸 염증이 그저 입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염증성 물질과 세균이 혈관을 타고 몸을 돌아다니며 심장병, 뇌졸중, 당뇨 악화 등 여러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또 치아를 잃어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면 영양 상태도 나빠지고 소화도 어려워져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치실 사용은 많은 의사들이 입을 모아 권하는 습관입니다. 치실은 치간, 칫솔 등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데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아 사이의 치석과 세균막을 없애줍니다.
치실 사용 습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강 건강 차이는 매우 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매일 치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6년 이상 수명이 길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만큼 치실 사용이 전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한 노화 연구자도 장수 계산기 리빙 투백 계산기에 치실을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을 넣어 수명 예측에 반영했을 정도입니다. 이 96세 의사는 운이 좋게도 치아가 튼튼한 편이었지만 젊었을 때 치주염으로 고생한 뒤로 평생을 철저히 관리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칫솔질 후 반드시 치실을 사용했고 구강청결제를 가글하며 입속 세균을 줄였습니다. 1년에 2번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거르지 않았죠. 덕분에 90세가 넘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견과류나 오징어 같은 음식도 즐길 수 있었고 영양 섭취도 잘 되었으며 잇몸에 염증이 없으니 다른 염증성 질환도 앓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실 하나가 내 건강 주치의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통계로 하루에 2번 이상 양치질을 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강 위생 습관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치아를 잘 관리하면 음식을 잘 씹어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잇몸 염증을 줄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며 심지어 뇌 건강 치주염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다는 연구도 있음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치실을 아직 습관들이지 못했다면 이 기회에 꼭 시작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귀찮아도 일주일만 매일 하면 습관이 됩니다. 나중엔 치실을 하지 않으면 입안이 개운치 않아 잠이 안 올 정도로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관리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10년, 20년 뒤 치아 상태와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실천 방법 구강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치실 사용 하루에 최소 한 번, 보통은 자기 전에 칫솔질 후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청소합니다. 처음엔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지만 곧 잇몸이 건강해지면서 출혈이 멈춥니다. 치실 사용법이 서투르면 치과 위생사에게 배워보세요. 올바른 방법을 익히면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양치 습관 식후 3분 이내 양치, 하루 23회 양치 습관을 유지합니다. 칫솔은 치아와 잇몸 경계선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고 혀 클리너로 혀를 청소하면 입속 세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과에 6개월 1년에 한 번은 방문해 스케일링 치석 제거를 받으세요. 치석은 칫솔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세척이 필요합니다. 치과 검진을 통해 충치나 잇몸 질환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가글과 혀 청소 칫솔질 후 무알코올 항균 성분이 함유된 가글로 30초 정도 입안을 헹궈주세요. 입속 세균수를 줄여 치주염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혀 표면을 전용 클리너나 칫솔로 살살 닦아 백태를 제거하면 구강 내 세균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설탕 섭취 줄이기 끈적한 당분이 많은 음식 사탕, 탄산음료 등을 자주 먹으면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먹었을 경우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리 양치질하세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같은 산성 음료도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금연하기 흡연은 치주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잇몸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세균 증식이 늘어나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이 망가집니다. 건강 전반을 위해서도 금연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입속을 깨끗이 하고 치아와 잇몸을 튼튼히 하는 일이 길게 보면 심장과 뇌를 포함한 전신 건강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치아 관리가 대단한 장수 비결처럼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사소한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에서 등산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치실을 꼭 사용해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에 건강한 미소를 약속해줄 것입니다. 6.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적당히 게으르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96세 의사가 꼽은 또 하나의 장수 습관입니다. 현대인은 늘 바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그는 일부러 여유를 만들고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방법을 찾아 실천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도 잠깐씩 창밖을 보며 멍 때리거나 틈틈이 숨을 깊게 쉬는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할 일 많다고 쉬지 않고 달리면 오래 못 간다. 때로는 빈둥거리며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실제로 그는 하루 일과 중 20분 낮잠을 거의 평생의 습관으로 유지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오후를 통째로 비워 정원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졸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육체적 노동이나 격한 일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노인은 조금 게으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게으름은 건강을 해칠 정도의 나태함이 아니라 무례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며 쉼을 갖는 생활을 말합니다. 실제로 80-90대 장수 어르신들을 보면 매사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행동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조용히 차를 끓여 마시고 해가 좋으면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며 졸기도 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거나 안 될 일은 애초에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낙천적인 태도와 느긋함이 신체에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비결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 당뇨, 우울증, 치매까지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분노, 불안, 긴장감을 적절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과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습관은 수명을 연장하는 약과도 같습니다. 이 노의사는 젊을 때는 자신도 일 욕심이 많아 스트레스를 꽤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50대에 심한 가슴 통증으로 검사했더니 다행히 심장병은 아니었지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선 주말에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또 취미 생활을 하나 시작했는데 일요일 오후마다 정원에 꽃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꽃을 돌보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걸 느꼈지요. 그때부터 원예가 나의 치료사였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환자들에게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자주 조언했습니다. 어떤 분께는 매일 저녁 30분씩 산책하면서 노을을 감상해보세요라고 권하거나 불면증이 심한 환자에겐 낮에 10분씩 명상호흡을 해보세요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 약간의 낮잠이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기억력과 심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루 10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뇌를 재부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반면 잠시도 쉬지 않고 종일 달리면 오히려 능률도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세계적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시에스타 낮잠, 문화가 있는 지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즐기는 게 좋습니다. 100세까지 산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별로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난 걱정거리가 생기면 금세 잊어버려버렸다라고도 했습니다. 즉, 걱정거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습관이 장수 비결인 셈입니다. 또 어떤 102세 할아버지는 늘 오후에 맥주 한 잔 마시며 쉬었어. 일 생각은 잠깐 잊고 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휴식과 작은 즐거움으로 스트레스를 날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온종일 스트레스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신체 회복이 제대로 안 되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성인 기준 매일 7시간 안팎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만성 수면 부족은 비만, 당뇨,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이 96세 의사도 젊어서는 당직으로 잠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가능한 날에는 78시간 푹 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낮잠으로 보충하며 몸의 피로를 관리했습니다. 그는 밤에 잘 자고 일어나면 세포들이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수면 중에 뇌와 몸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세포가 수리되니 충분한 잠이야말로 최고의 회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과 심호흡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며 천천히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명상 앱이나 유튜브의 가이드 영상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혈압 안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취미 및 이완 활동: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뇌가 휴식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술 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뜨개질, 퍼즐 맞추기 등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거나 아로마 향을 맡으며 조용히 누워있는 등 이완요법도 좋습니다. 자연과 교감숲이나 공원에서 산책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인 자연 속 산책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적당한 낮잠 오후에 나른하고 피곤하면 1520분 정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길지 않은 낮잠은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단, 늦은 오후나 저녁에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고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휴식 효과가 있습니다. 일정에 여유 두기 하루 일과나 주간 일정에 빈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두세요. 약속과 할 일을 빼곡히 채우지 말고 중간중간 여유 시간을 둡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산책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보냅니다. 바쁜 도시 생활일수록 의식적으로 느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 비우는 연습.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길 때 즉각적인 대처법을 마련해 두세요. 예를 들어 화가 치밀 때 10까지 숫자를 세며 참거나 그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찬물로 세수하며 진정하기 등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나친 걱정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건강만 해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대화로 푸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 개선. 밤의 숙면을 위해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자기 전 강한 빛, 특히 스마트폰 피하기, 카페인 저녁에 안 먹기, 방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양질의 수면이 쌓이면 피로와 스트레스에 훨씬 강한 몸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과 마음을 깎아먹지 않는 것이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노이사의 삶과 많은 연구가 알려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오래 살려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늦추고 쉬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10분의 행복한 게으름을 누려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등산 이 시간보다 당신의 건강에 더 이로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7.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 7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낙관과 유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96세의 이 의사 역시 청년 시절부터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라면 환자 앞에서 늘 웃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고 그래서 무뚝뚝한 동료들에게 농담을 건네 분위기를 풀곤 했답니다. 그렇게 늘 웃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웬만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데 실제로 연구들이 그 말을 뒷받침합니다. 낙천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진이 7만 명 이상의 성인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 가장 낙관적인 군이 가장 비관적인 군보다 평균 1115% 더 오래 살았고 85세 이상의 고령에 이를 확률도 훨씬 높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수명에 이 정도로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고 과학자들마저 놀랄 정도였죠.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 수녀원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20대 때 쓴 자서전을 분석해보니 그래서 긍정적 감정 표현이 많았던 수녀들이 60년 후 훨씬 더 오래 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5세 시점에 가장 행복한 수녀들 중 90% 이상이 생존해 있었던 반면 부정적 글을 쓴 수녀들은 같은 시점에 34%만 생존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수명을 길게 한 것이죠. 왜 긍정적인 태도가 장수에 영향을 줄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이 낮고 면역 기능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웃으면 NK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또한 낙관적인 사람은 건강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를 좋게 보니 금연, 운동 등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고 위험한 일은 덜하지요. 반면 비관적인 사람은 어차피 난 오래 못 살아 하고 자포자기에 건강관리도 소홀하기 쉽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건강이 달라진다는 말이 사실인 셈입니다. 이 96세 의사는 본인만의 긍정 유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일기입니다. 그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고마운 일을 3가지씩 떠올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환자 한 분이 고맙다고 인사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습관이었죠. 그는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걸 깨닫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일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이 우울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유머와 웃음입니다. 이 의사는 병원 동료들에게 별명이 조크 박사였답니다. 회진을 돌 때나 회의 중간에 가벼운 농담을 던져 다 같이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지요. 그는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웃을 때 엔도르핀 등
긍정 호르몬이 분비되어 통증이 줄고 면역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해주면 면역세포 활성도가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혹시 크게 소리내어 웃을 일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하 웃어보세요. 우리 뇌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 못하고 긍정 신호로 받아들인다니 웃는 행위 자체가 약이 됩니다. 셋째는 낙관적인 자기암시입니다. 이 의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다 잘 될 거야,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아플 때도 긍정 주문을 외웠는데 실제로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실 때 난 금방 나을 거야 라고 매일 되뇌었더니 정말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처럼 긍정적인 믿음은 몸에 실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노시보의 노시비오 효과도 있습니다. 병도 아닌데 나 아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증상이 느껴지고 상태가 나빠질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처럼 늘 밝은 쪽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에도 유리합니다. 끝으로 그는 뭐든 재미있게 여겨라고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재미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기심 많고 유머러스한 노인이 오래 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00세 넘은 분들 중 상당수가 장난기와 유머 감각이 풍부했다는 조사도 있었죠. 예컨대 121세까지 세계 최장수 기록을 세운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너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려요라고 재치있게 답해 모두를 웃겼습니다. 그녀의 그 유쾌함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실천 방법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고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습관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밤마다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혹은 가족, 친구에게 하루 있었던 좋은 일을 말로 공유해도 좋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자신과 주변인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루 한번 크게 웃을 수 있는 콘텐츠나 상황을 의도적으로 접해보세요.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러스한 친구와 통화하거나 거울 앞에서 일부러 소리내어 웃어보는 연습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개그 영상을 모아두었다가 힘들 때 보면 즉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자기대화 스스로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해보자, 괜찮을 거야, 힘든 일이 닥치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 나는 해결할 수 있어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일부러 긍정 문장으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면 정신이 따라갑니다. 낙관적인 시각각기,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잘 자라겠군. 교통체증에 갇히면 오랜만에 음악 들을 시간이 생겼네 식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작은 불편이 생겨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찾으면 짜증이 줄어듭니다. 유머 감각 키우기 생활 속에서 유머를 즐기세요. 재미있는 말을 메모해 두었다가 써먹거나 스스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보기도 하세요. 웃긴 일 찾기 게임처럼 하루 중 웃긴 상황이나 실수를 일부러 찾아내어 웃음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유머로 소화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사교활동 참여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긍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모임이나 봉사활동 등에 나가 다른 사람들의 유쾌한 에너지를 접하세요. 특히 여러 세대가 어울리면 시각이 젊어지고 활기를 얻습니다. 손자손녀와 대화하거나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배워보는 것도 사고를 유연하고 밝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로 즐거움 찾기 즐거움을 주는 취미에 몰두하면 일상의 작은 걱정들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면 매일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불러보세요. 기분 좋은 호르몬이 솟구치며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춤, 그림, 요리 등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긍정의 힘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약이라는 말처럼 낙관적 태도는 약으로도 대체하기 힘든 놀라운 치유 효과와 활력의 원천입니다. 물론 항상 웃고만 살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가능한 한 밝은 면을 보려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작은 웃음과 희망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8. 사회적 교류와 삶의 목적. 마지막으로 등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장수 습관은 좋은 인간관계와 삶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96세 의사는 자신이 이렇게 오래 현역으로 살 수 있는 비결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감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외롭지 않고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이 오래 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감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비만이나 흡연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까지 있습니다. 체적으로 148개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가 좋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50%나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운동, 식습관 같은 많은 위험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나온 효과입니다. 이 수치는 담배를 끊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 친구, 이웃과 어울리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일이 우리 생명에 직결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라 함께 어울려 살 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진화했습니다.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할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나 역할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돌봐야 할 손주가 있어, 봉사 모임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의 이유와 목표가 있는 분들은 연로에도 활기를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90세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우울해졌지만 동네 경로당에서 회계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삶의 의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깨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키가이 살아가는 보람나는 개념을 중시하며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여깁니다. 오키나와의 어느 102세 어부 할아버지는 아직도 매일 물고기를 잡아 이웃과 가족에게 나눠주는데 내가 잡은 생선을 손자들이 맛있게 먹는 게 삶의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 몸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96세 의사도 평생 환자를 치료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았고 은퇴 후에도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를 하며 자신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80대 후반에 아내를 여의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동료 의사들이 우리 후학들에게 강연도 해주시고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해 주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와 연결되어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장수의 큰 원동력이 된 것이죠. 사회적 교류라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정기적으로 밥 한 끼 먹고 안부 전화하는 것, 친구를 만나 수다 떠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지내는 분일수록 의식적으로 모임이나 동호회, 교회, 봉사활동 등에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줄고 뇌 기능도 활발해집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 뇌에 훌륭한 자극제가 되어 치매 위험도 낮춰준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반려동물도 사회적 교류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유대가 외로움을 달래주고 산책 등 신체 활동을 늘려주며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96세 의사도 70대 때부터 작은 반려견을 키웠는데 개를 돌보며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삶에 활력을 주었다고 하네요. 실천 방법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고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친구와 연결 유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는 시간을 만드세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영상통화 등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친밀감이 유지됩니다. 친한 친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거나 생일, 명절 같은 계기에 꼭 안부를 전하세요. 작은 노력으로 관계의 끈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모임 참여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면 관심 있는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용기 내어 참여해보세요.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동호회, 독서를 좋아하면 독서클럽 등 취미 모임에 나가면 금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요가 교실, 컴퓨터 교실 등도 많으니 활용해보세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한번 둘러가 보면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삶의 의미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봉사단체를 찾아 자원봉사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 1회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도서관 책 정리 봉사, 지역 아동센터에서 동화 읽어주기 등 자신의 역량과 시간에 맞는 봉사는 다양합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오히려 봉사자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반려동물 돌보기 여건이 된다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일은 책임감을 부여하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매일 산책을 나가며 운동도 하고 교감하면서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여 직접 키우기 어렵다면 가까운 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산책 봉사를 하거나 지인 반려견을 가끔 돌봐주는 것도 작은 대안이 됩니다. 작은 목표 설정 삶에 활력을 주는 일상 속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올해 말까지 OKM 마라톤 완주하기처럼 건강 목표를 세우거나 손주에게 줄 손뜨개 스웨터 완성하기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의미 있는 목표는 삶을 이끄는 엔진이 되어줍니다. 달성 후 오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푹 돋우고 다음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배움과 도전 지속 나이는 숫자일 뿐 항상 배우고 도전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언어 공부, 악기 배우기, 자격증 도전 등 지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면 두뇌도 젊게 유지되고 삶의 목적의식도 강해집니다. 죽을 때까지 현역이라는 말처럼 늘 무언가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느끼며 활력이 넘칩니다. 정서적 지원 네트워크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지자를 곁에 두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종교 모임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해해주고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립감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심을 기울여 관계를 돈독히 해두면 위기 때 서로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섬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큰 복은 가족과 친구, 이웃의 따뜻한 손길 속에 지내는 것일지 모릅니다. 반대로 쓸쓸히 홀로 지내면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열어두세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 말고 주변에 먼저 다가가세요. 그리고 스스로 삶의 이유를 만드세요. 아침에 눈 뜰 때 오늘도 이것을 할 수 있어 좋다라고 생각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100세 인생도 모자랄 만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8가지 습관 요약. 근력 운동으로 근육 유지하기. 나이가 들어도 꾸준한 근력 강화로 노쇠를 막고 활력을 유지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고강도 움직이기. 하루 몇 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으로 심장을 단련한다. 오래 앉아있지 않고 자주 몸 움직이기. 자주 일어서고 걷는 생활 습관으로 생활 속 운동을 실천한다. 절제된 식사와 간헐적 단식 과식을 피하고 때때로 공복을 유지하여 신진대사를 최적화한다. 철저한 구강관리. 특히 치실 사용. 구강 건강을 지켜 만병의 근원을 차단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적절히 게으르고 휴식하며 만성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 낙관적이고 유머러스한 태도로 면역과 회복력을 높인다. 사회적 교류와 삶의 목적.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정신적 활력을 유지한다. 간략히 살펴본 이 8가지가 등산보다도 낫다는 장수 비결들입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습관들이 중요한지 96세 의사의 경험담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장수 습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근력 운동, 짧은 고강도 움직임, 자주 움직이는 생활, 절제된 식사, 구강 관리,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긍정적 태도, 사회적 교류와 목적의식.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약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작은 습관들의 힘이 등산 몇 번이나 일시적인 치료제보다 훨씬 강력한 장기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96세 현역 의사의 말씀과 과학의 증거가 일치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선택에 달려있다. 라는 점입니다. 오늘 내가 계단을 걸었는지, 야식을 참았는지,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지, 잠을 충분히 잤는지 이런 자잘한 결정들이 쌓여 10년, 20년 후 우리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유전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젊을 때 관리를 못해서 늦었어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이든 지금 시작하면 효과는 나타납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중년 이후에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남은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두려워 말고 오늘이 남은 생명의 첫날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이 96세 의사는 강연을 마치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들은 8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이 96세가 되었을 때 저를 떠올리며 그때 참 잘했구나 하실 겁니다. 청중은 환한 얼굴로 박수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벌써 휴대폰을 꺼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서 얻은 지식과 영감을 현실에 옮기는 건 오로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합시다. 혹시 이 글을 듣는 동안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면 바로 일어서고 오늘 자기 전에 치실을 써보고 내일 아침에는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걸어보세요. 그런 작은 한 걸음이 모여 100세 청춘을 향한 여정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1시간 가까이 들은 이 이야기를 삶으로 가져가실 차례입니다. 등산보다 좋다는 8가지 장수 습관,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90대, 100대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이 쌓여 미래의 기적을 만듭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 넘는 인생을 멋지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